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운동법 있는데 대표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주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첫 번째 촬영본 보셨어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고요. 반응이 괜찮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럼요. 오늘 주제도 좀 반응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혹시 전립선이 뭔지 아시나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 뭐 이렇게 병명으로만 들어가지고 정확히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선은 전립선이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죠? 전립선의 그 말을 이렇게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전자, 설립자라고 해서 서 있다. 선은 물질이 나오는 셈. 방광 앞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정답! 정액을 만드는 곳. 맞아요. 맞죠? 네. 정액 내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정자라는 게 있죠. 정자가 활동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되는 곳이 전립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립선이 있어야지만 정자가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고 그래야지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남성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남성 생식기관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전립선 비대증이 뭔가요? 정확히 좀 전립선 비대증도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전립선이 비대. 커졌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누구나 다 생겨요.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전립선은 다 커지는데 커지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면 이제 전립선이 왜 커지느냐? 물론 밝혀진 원인들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노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전립선이 커지는 데는 남성 호르몬이 역할을 합니다. 남성 호르몬 남성한테만 나오죠.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오히려 이게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남성 호르몬이 높아도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 중에 DHT라는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고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커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우선은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식생활의 영향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구식 식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기름진 식사. 이제 그런 게 전립선 비대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유전적 영향도 있습니다. 어떤 질환이든지 유전적 영향은 다 있을 수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질환이 있을 경우는 그런 영향도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궁금해요. 많이 아픈가요?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뭐 통증을 유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방광과 이제 전립선이 있는데 그 사이를 연결하는 이제 길을 전립선부 요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립선부 요도는 전립선이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근데 커지게 되면 당연히 요도가 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소변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 그건 뭐냐면 소변 주기가 가늘어졌다. 그리고 소변이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리고 소변이 중간에 끊긴다. 그리고 보고 나서도 좀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이. 네,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일반적인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 위에 방광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방광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방광 기능에 영향을 미치면 소변을 저장하는 그런 참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빈뇨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참기가 어려워요. 심할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요실금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 네, 그런 게 전립선 비대증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자가 진단은 사실 증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나이가 이제 40 이상이 됐는데 이전에 20, 30대에 비교해서 소변 패턴이 달라졌다. 소변 줄기도 가늘어졌고 소변을 보는 데까지 오래 걸리고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 하면은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빨리 검사를 해서 진단하는 게 필요하겠죠. 어떤 질환이든지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환도 마찬가지로 이게 방치하게 되면 합병증이 생겨요. 방광 내에 결석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그런 것도 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급성 요폐라 그래서 전립선이 너무 커지게 되면요 아예 소변이 안 나가게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도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거는 이제 토마토 있잖아요. 토마토. 네, 그러니까 전립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토마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라이코펜이라는 이제 물질이 있어요. 토마토에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보통 이제 붉은색 채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박이나 뭐 딸기나 아니면 뭐 당근이나 뭐 이런 채소에서도 그런 이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특히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소플라빈이라는 또 성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 콩에 많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여성 호르몬의 전구체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콩으로 만든 식품들, 두부라든지 뭐 된장이라든지 뭐 이제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좀 안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게 좋은 예방법일 것 같아요.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 중에서 아까 이제 서구식 식생활, 기름진 음식. 기름진 음식, 육류 위주의 음식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줄이는 게 더 좋은 효과를 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으로 전립선 비대증 좀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설명도 해드리는데 하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운동법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집에서 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스쿼트가 대표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허벅지 근육과 이제 엉덩이 둔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운동이 되겠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손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앞으로 좀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의자에 그냥 편하게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을 내가 느껴야 되겠죠? 무릎부터 엉덩이까지 힘을 주면서 내리고 다시 엉덩이부터 무릎으로 오면서 힘을 느끼시고,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이 근육의 움직임과 힘을 느껴야 돼요. 맞아요. 네. 다시 한번 무릎부터 엉덩이까지 앉아주시고 엉덩이 힘을 이용해서 다시 일어나 주시고, 이런 동작을 한 10회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한 2, 3분 쉬었다가 다시 해주시고, 네, 한 5세트 정도, 좀 더 하실 수 있으면 한 10세트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겔 운동이라고, 그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배변이 마려운데 그걸 참아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문을 조여야 되는 이제 그 힘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항문 조이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을 참을 때처럼 한 10초 정도 꾹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풀어주시고, 서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케겔 운동을 하면 골반 근육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배뇨 관련한 불편감을 이제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립선 그리고 또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만약에 우리가 좀 예방을 잘 못해서 전립선 비대증에 걸렸다 그랬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편에서 봐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